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어린 소녀가 살았어요. 어머니가 밭일을 나가면 소녀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그러면서도 소녀는 늘 몸이 약한 어머니 걱정뿐이었어요. 어머니, 그만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소녀를 기특하게 여겼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소녀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하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펄쩍 뛰어들어왔어요. 두꺼비는 소녀에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밥주걱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어? 너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소녀는 두꺼비가 불쌍하게 생각되어서 자기가 먹을 밥을 조금 덜어주었어요. 두꺼비는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두꺼비는 끼니 때마다 나타났대요. 그때마다 소녀는 안쓰러운 마음에 자기 밥을 조금씩 덜어주었어요. 이제 두꺼비는 소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어요. 소녀는 두꺼비를 동생처럼 잘 보살펴 주었지요.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라 몸집도 커지고 먹는 양도 차츰 많아졌어요. 그만큼 소녀의 밥은 줄어들었지요. 그래도 소녀는 두꺼비에게 자기 밥을 계속 덜어주었어요. 한편 소녀가 사는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소와 돼지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거나 가끔은 사람까지 변을 당하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뒷산 동굴에 사는 괴물이 한 짓이 틀림없다고 믿었어요.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1년에 한 번씩 동굴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제사만 지내면 그 해에는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해마다 제삿날이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깊은 시름에 잠겼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물로 처녀를 한 명씩 바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차례차례 돌아가며 자기 딸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행히도 이번 제사에는 소녀가 제물이 될 차례였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괴물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원통하고 서러워서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소녀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제삿날이 가까워오자 소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아휴, 가엾은 우리 어머니, 나 없이 어찌 사시려나. 드디어 제삿날이 되었어요. 소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짓고 있었지요. 밥을 풋 때쯤 어김없이 두꺼비가 나타났어요. 소녀는 밥을 수북이 퍼주며 말했어요.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밥이야. 두꺼봐, 많이 먹어.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두꺼비도 그 말을 알아듣는지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울고 있는 소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소녀를 데리러 왔어요.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동굴로 향했어요. 소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울며 나가는 소녀를 본 두꺼비가 그 뒤를 따라왔지만 소녀는 알지 못했대요. 드디어 향이 피워지고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 해 동안 평안하기를 빌었어요. 소녀는 어머니가 계신 집 쪽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는 동굴 속으로 울며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그 자리를 피했어요. 동굴 속은 축축하고 추웠어요. 소녀는 오싹 소름이 돋고 몸이 와들와들 떨렸어요. 소녀는 서 있을 힘도 없어서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때 어디선가 찬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화스락 화스락 풀이 스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나는 곳을 바라본 소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어둠 속에서 슬며시 기어나오는 괴물을 보고 만 거예요. 커다란 괴물의 그림자가 점점 더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괴물은 발이 수십 개는 달린 커다란 지네였어요. 지네는 소녀를 한 입에 삼켜버릴 듯이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소녀 앞에 숨어있던 두꺼비가 소녀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는 배를 크게 부풀리기 시작했죠. 두꺼비는 곧 지네를 향해 독을 내뿜었어요. 지네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곧 지네도 두꺼비를 향해 독을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두꺼비는 지네와 독에 숨이 막히고 몸이 저려왔지만 끝까지 지지 않고 독을 내뿜었어요. 동굴 안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해졌어요. 지네와 두꺼비는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었어요. 지네와 두꺼비의 목숨을 건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어요. 소녀는 아침 햇살이 얼굴에 비치자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죽은 걸까?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펴보니 커다란 지네가 옆에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소녀가 돌봐주던 두꺼비도 함께 죽어 있었어요. 두꺼봐, 눈 좀 떠봐. 소녀는 두꺼비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소녀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녀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지요. 거참 두꺼비가 목숨을 바쳐 길러준 은혜를 갚았구먼. 소녀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꺼비를 묻어주었어요. 그 뒤로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고 모두들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대요. 물론 소녀도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오래오래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두꺼비 입장. 제가 소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제가 엄마를 잃고 헤매다 들어간 곳이 소녀의 부엌이었지요.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었는데 소녀가 준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잃어버린 엄마처럼 소녀는 나를 참 잘 보살펴 주었지요. 그런데 소녀가 괴물의 제물로 바쳐진다는 소리를 듣고 소녀를 위해 괴물과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제 몸속에 있는 독으로 괴물을 죽이려고 한 거지요. 지네가 정말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하기엔 조금 벅찼지만 끝까지 싸웠어요. 나중에는 저도 지네의 독이 몸속에 퍼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마지막에 지네가 쓰러지자 전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싶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소녀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울지마. 슬퍼. 소녀의 입장. 두꺼봐, 나를 구하려다가 네가 죽었구나. 그런데 두꺼비가 죽은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커다란 지네가 다가왔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알고 보니 지네는 두꺼비로 인해 이미 죽은 상태였더라고요. 두꺼비가 나를 살려주은 거였어요. 고마워 두꺼봐. 괜찮아. 땅에 속상했어. 괜찮아. 아이고.